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가슴 아픈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구급차를 타고도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도로 위에서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연들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아주 대대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이름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완전히 새로 짜맞추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들고 나온 이 혁신안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이른바 응급의료 선진국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뼈대를 깎아 정착시킨 글로벌 표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진국들은 어떻게 응급실 뺑뺑이를 막아왔고 우리 정부는 무엇을 벤치마킹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입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의 실시간 동시 공조 시스템입니다.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찾는 동시에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복지부 산하의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환자가 갈 수 있는 최적의 병원을 샅샅이 수색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응급의료 체계인 3위 시스템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3위 시스템은 구급상황실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주하며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황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특정 병원을 지정하면 그 병원은 환자 수용을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힘을 빌려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치트키인 우선 수용 병원 운영 제도도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적정 시간 내에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최종 병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의 응급처치와 생체 징후 안정화가 가능한 인근 병원을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해 환자를 무조건 입원시킵니다.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느니 일단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환자를 들여보내고 보자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강력한 연방법인 EMTALA법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병원에 환자 받아줄 수 있냐고 전화로 허락을 구하는 절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춰 법적으로 정해진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통보한 뒤 구급차는 곧바로 진입합니다. 미국의 EMTALA법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조건을 불문하고 일단 들어온 환자는 무조건 안정될 때까지 치료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미국엔 응급실 문전박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병원의 수용을 강제하고 구급대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글로벌 표준 시스템을 가지고 정부는 호남권 3군데 시도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드라마틱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치는 바로 응급실 미수용 즉 뺑뺑이 사례가 단 0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이 환자를 받지 못해 거절하는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녹여내니 길바닥에서 구급차가 멈춰서는 일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 수치로 증명된 중증 환자의 사망률 감소 효과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해당 시범 지역의 중증 응급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가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7.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0명의 소중한 생명을 더 살려낸 결과입니다. 의료기관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던 횟수도 평균 5.8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들어 행정 낭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데이터에 고무된 정부는 발빠르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다가오는 2026년 9월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는 강한 포부입니다. 전국 확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로 대폭 늘리는 인프라 확충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밝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성공적인 모델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국 확대를 앞둔 지금 기대가 큰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지역별 의료 인프라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번에 대성공을 거둔 호남권은 큰 국립대병원들이 허리 역할을 해주었지만 강원도 산간이나 경북 취약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애초에 근처에 갈 만한 큰 병원 자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스템의 혁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들이 가장 격렬하게 토로하는 숨겨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선 수용 지침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병원과 의사들의 법적 그리고 재정적 부담감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무조건 환자를 먼저 받으라고 하니 의사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100% 완벽할 수 없기에 치료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환자를 받았다가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의 의사들은 내가 독박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응급의료 선진국들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병원에 강력한 수용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의사들에게 확실한 면책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응급 상황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줍니다. 의사가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먼저 깔아준 것입니다. 또한 영국 같은 나라는 감기나 장염 같은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 침대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리 통제합니다. 결국 이 제도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스템 이식을 넘어 의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법적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면 고의가 없는 한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번 9월 전국 확대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방치했거나 음주 진료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학적 최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대신 환자가 입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성한 기금이나 종합보험을 통해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보완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의 본질적인 단어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계를 향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의사들의 사명감입니다. 물론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면 의료사고가 묻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에게 모든 결과의 책임을 지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 결국 아무도 응급 환자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사들이 바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가치를 믿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법적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환자는 사고 시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안의 따뜻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법적 보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의사들이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구급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내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내 모든 의학적 지식을 쏟아부어도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 말입니다. 그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해외 선진국들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비극은 완벽하게 종식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